네, 단국대학교 명저 읽기 오후반 10권 본론의 정탐을 가지고서 6월 12일 끝에서 두 번째 주, 그러니까 12일, 19일 수업에 그러고 다음에 26이 종강인데 리포트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19일이 제대로 된 마지막 수업이고 그 전주가 바로 10권을 하게 된 본론의 정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0권 287페이지를 펴놓고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이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의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양측 쳐들어온 원정군인 트로이를 점령하려고 하는 아가멤논이 이끄는 그리스 원정대와 막아 있는 트로이와 그 연합 세력들이 있는 반대쪽이 서로 정탐을 벌이는 얘기인데 먼저는 그리스 원정대에서 몇 명이 선발이 돼서 적진을 향해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정탐이 나가고 반대로 트로이에서 이제 한 명이 뽑히는데 돌론이라는 사람이 뽑혀가지고 정탐한다. 그래서 돌론의 정탐이라고 보기에는 제목이 부적절하고 양측의 정탐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돌론의 정탐은 놀랍게도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아시고 양쪽이 지금 전쟁이 지금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신들이 개입해서 누가 유리하게 돼? 그게 유리하지. 그게 제우스가 트로이가 유리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의외로 자꾸 거의 승기를 잡았는데 그래서 원정대에 밀리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치고받고 막 접전이 벌어지는데 상황은 지금 트로이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측에서는 적진을 좀 탐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맞서서 또 트로이에서도 그리스 진을 탐색하기 위해서 정탐, 쿤트샤타, 스파이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이게 되겠습니다. 자, 287페이지에는 아카이오이족, 자, 다르다노스 사람,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카이오이족, 그리스 원정대, 그러고 난 다음에 아르고스, 전부 같은 말이다. 다른 장수들은 모두 부드러운 잠에 제압되어 그들의 함선들 옆에서 밤새도록 잠을 잤지만 오로지 백성들의 목자인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은 단잠을 이룰 수 없었으니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항상 책임 맡은 사람은 부담이 돼서 위기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나머지 사람은 이 심리가 어떠냐면 뭐 대표가 알아서 하겠지. 회사도 지금 휘청휘청거려도 고민은 누가요?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들이 고민하고 부하 직원들은 눈치만 보죠. 이 회사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이 지도자는 외로운 것이 고독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 결단은 누가 내린다? 쉽게 말해서 책임자가 내리기 때문이다. 마치 머릿결 고운 헤라의 남편이 번개를 내리치며 뭐 헤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최고의 신령은 제우스의 마누라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남편은 제우스가 되는 것이고 형언할 수 없이 큰 비가 우박을 만들 때와 같이 또는 들판 위에 하얗게 휘몰아치는 눈보라 나 고통을 안겨주는 전쟁의 큰 아가리라고 하는 것은 입을 갖다가 표현하는 말인데 사람은 아가리라고 하면 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무례한 거죠. 그죠? 사람은 입이라고 그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동물들한테는 입이라고 하기가 조금 어색해서 아가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 아가리 닥쳐 하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무례한 욕이다. 그죠? 아가리라 그러면 안 되고 입이라. 근데 또 뭐라고 하냐? 주둥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둥이 닥쳐. 이 주둥이는 뭐냐면요. 부리를 툭 튀어나온 입. 그리고 이래갖고 먹는 게 뭐예요? 우리가 황새 얘기 들어봤죠, 그죠? 주둥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늑대인가요? 늑대가 황새를 초대해서 밥 좀 먹자. 그래가지고 뭘 했냐니까 평평한 쟁반에다가 음식을 넓게 쫙 깔아버리니까 늑대는 자기가 늘 먹는 거니까 맛있게 막 먹으니까 황새가 어떻게 속으로 이 자식 나를 갖다 지금 놀리려고 식사 초대했구나 해갖고는 먹는데 이게 부리로 먹으니까 쪼아 먹으니까 튕겨 나오죠. 그냥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줘야 돼요? 얘는 이게 주둥이가 들어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컵 같은 데다가 긴 데다가 이렇게 넣어줘야지 쫙쫙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다시 역초대를 해가지고는 이 개겐 라인 라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역초대를 해갖고
담내 초대를 해갖고는 이제 황새 집에 가면 늑대가 어디에 먹어야 돼요? 이 주둥이가 있어갖고 이렇게 슉 집어넣어서 이렇게 빨아당겨서 먹는 거니까 얘는 편편한 데 먹던 게 이게 습관이 되니까 못 먹죠. 그래갖고는 황새가 깔깔깔 웃고 하는. 자, 그래서 주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아가리라고 하는 게 있고 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예전에 또 그 이보다 더 못된 말이 있는데 차마 입에다 아가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아가리보다도 더 못되게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을 이제 하면 욕이라 그러는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아가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왜 썼는지를 이제 번역자인 천병희 선생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전쟁의 큰 아가리란 전쟁을 닥치는 대로 바수어 삼키는 부셔서 먹는 거죠. 바수어 삼키는 맹수의 양턱에 비유한 것이다 해서 원문을 갖다가 고려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가리로 썼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입이다라고 전쟁 입을 쫙 벌리니까 거기에 고통이 막 빨려 들어간다. 전쟁 자체 고통을 받거든요. 자, 그래서 꼭 그처럼 자주 아가멤논은 가슴 속 심장 밑바닥으로부터 깊은 한숨을 쉬어 그의 마음은 안에서 떨고 있었다. 아가멤논이 지도자로서의 고민, 전쟁이 지금 성과가 없어요. 자꾸 밀린.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지금 고민하거든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전쟁이 뜻대로 안 된다 말이죠. 그런 게 있다. 또한 그는 트로이아의 들판을 바라볼 때마다 일리오스 앞에서 트로이아하고 일리오스 같은 말이거든요. 이글 그리는 수많은 화토불과 피리 소리와 목적을 이제 피리를 다른 말로 할 때 한자로 적자가 피리 적자다. 적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피리를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리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옛날 그 역사를 읽어보면 되는데 삼국지에도 피리 소리가 나옵니다. 삼국지에 유명한 대목이 있는데 유명한 총나라의 지혜로운 삼국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제갈공명이 피리를 불어서 적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전쟁을 갖다가 이기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요술을 부리는 제갈공명 이렇게 나오는데 밤에 피리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이제 요동을 하는 게 있는데 감동 감화를 줘. 심리전에서는 피리가 굉장히 작용을 심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목적 소리와 사람들의 소음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함선들과 아카이 오이족 백성들 쪽으로 시선을 향할 때마다 그는 저 위에 있는 제우스를 우러러 빌면서 머리를 마구 쥐었다. 머리를 고민 이걸 갖다 고뇌를. 여러분들 우리나라 문학에 있어서 소설인지 모르겠는데 오뇌 무도라고 하는 게 뭐 오뇌 무도. 이 번뇌가 심하면 오뇌가 되고 오뇌 무도라 해서 고민을 가지고서 춤을 추는 것. 무용 무자에다가 이 춤추는 이 도 이것도 기술이잖아요. 오뇌 무도라고 하는 작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뇌 무도라고 우리나라 이 개화기 때인가요? 그때 이제 작품인데 오뇌 무도 고뇌가 있고요. 이제 처음에는 고민이에요. 그게 심해지면 뇌에다가 이제 막 쌓이죠. 그럼 고뇌가 되죠. 그게 너무 깊어지면 이제 번민스럽죠. 번뇌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뇌라고. 오뇌의 무도. 같은 오뇌, 번민, 고민, 사려 이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해탈을 하기 위해서 한다 해갖고 불교에서는 뭐라 해요? 108번뇌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민이 많아. 해결되지 않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해결이 안 돼. 사람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안 죽어봤기 때문에 사후세계도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없어요. 아는 건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어. 그 사람만큼 이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도 없다. 그래서 머리를 쥐어뜯는 그런 고뇌를 하면서 자, 이 머리를 쥐어뜯는 것에 대한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TV를 켜면 채널이 수백 개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채널이 3개, 4개밖에 없거든요. KBS, MBC밖에 없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요새는 너무 많아가지고 외국 채널도 많고 그래갖고 교양 프로그램에서 다큐멘터리도 엄청나게 많은데 역사 채널을 보면요.
저는 이걸 독일에서 봤는데 2차 대전에 대한 회고에 대한 사진 자료가 비디오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보존을 참 잘해가지고 이미 70년 80년 지났는데 옛날에 그 전쟁 장면들이 다 나와 있고 지휘관들의 동선이랄까 뭐 그 당시 편집해 놓은 이 단편적인 자료가 많은데 이 머리를 쥐어뜯듯이 고민하는 장면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2차 대전에 독일군의 그 유명한 장군이었던 북아프리카 전선의 영웅, 물론 나중에 밀려나게 되는데 영국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롬멜이라고 하는 장군, 이 사람을 뭐라 하냐면은 사막의 여우다. 사막전이거든요. 이 북아프리카 전선은 사막이 펼쳐진 사막의 여우다. 이걸 갖다가 이제 뷰스텐 푹스라고 합니다. 뷰스텐이 사막이고 여우가 푹스거든요. 박스. 사막의 여우. 이 롬멜 장군이라고 해요. 에르윈 롬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사막의 여우. 이거 뷰스텐 푹스라고 해요. 뷰스텐 푹스. 사막의 여우인데 사막전에 천재 같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수많은 뛰어난 작전을 수행해서 초기에 굉장히 독일군이 유리하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역습을 당해서 계속 쫓겨나가는 그런 판국이 벌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엘 알라마인 전투라고 하는데 엘 알라마인 이집트 쪽에 있는 그 중요한 요지,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가 2차 대전의 큰 향배에도 영향을 줍니다. 엘 알라마인 전투라고 해서 이집트의 사막에 있는 어떤 지명이에요. 이게 엘 알라마인. 이 전투가 2차 대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국의 유명한 장군 버나드 베른하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버나드죠. 몽고메리라고 하는 사람, 몽트고메리. 영국 이 전차부대 최고 사령관이라고 하는 이 버나드 베른하르트 몽고메리라고 하는 이 장군이, 요거는 독일 말이고 요건 불어거든요. 근데 이름이 어떻게 양쪽으로 섞였는지 모르겠어요. 베른하르트 몽고메리. 근데 영어권 사람들은 발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버나드 몽고메리 이렇게 몽고메리인데 이 사람이 이 엘 알라마인에서 예상을 뒤엎고 막강한 군사력을 투입해가지고 그 당시 위기에 있던 이 연합군의 전설을 회복해갖고 롬멜을 갖다가 몰아치고 엄청나게 몰아치고